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금요일날 코스피는 0.02% 보합 마감, 코스닥은 0.86% 상승 마감을 해줬었죠.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 장을 시작을 했는데 시가 개파락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고 하면서 이제 지켜줬던 이 지지점의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전날에 목요일날 장중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포격 뉴스가 나오면서 뭐 3% 이상 급락을 했다가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고 외국인이 또 많이 좀 사주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받고 미국 증시랑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오랜만에, 올해 들어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요? 미국 증시보다 뭔가 좀 우리 국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,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, 만약에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여기서 뭔가 좀 더 이제 악화되지 않고 혹시라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어 선진 증시보다 이제 신흥국 증시의 강세를 좀 예측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저도 물론 당연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, 약간 뭐 아주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당분간 뭔가 좀 미증시보다 강한 어떤 국장의 어떤 모습 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? 뭐 이 단 하루에 그렇게 우리가 뭐 설레발 칠 수는 없겠지만, 만약에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뭐 그런 모습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가게 된다면, 저점을 잡게 된다면 좀 안전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이제 되는 거고, 미국 증시는 뭐 이제 쌍바닥을 만들러 이제 가는 길목이 되는 거죠. 요때까지는 이제 살짝 뭐 쌍바닥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. 야, 근데 금요일은 미국 증시가 좀 뭐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양봉 마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증시가 또 1.23%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, 주말 동안에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나 가릴 거 없이 모두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만 뭐 찾아보시면서 좀 이렇게 불안감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,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.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푸틴이 침공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,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또 조성을 하고 있고, 뭐 송유관 폭발 뉴스도 좀 있었고, 근데 요거 뭐 러시아 쪽에서 벌인 뭐 이제 자작극이다라는 내용도 좀 많이 있었고요. 뭐 송유관 폭발을 떠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내전, 뭐 이렇게 포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크라는 뭐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, 그러니까 뭐 친러 쪽이 먼저 공격을 했다, 우리는 알면서도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러시아 측이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, 뭐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지금 거의 이제 지배적이고요. 뭐 총동원령을 선포했다. 계속해서 이제 전운을 거의 정말 극대화시키는 뉴스들밖에 없습니다. 일단은 거기다가 그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안 되는데, 요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뉴스였고, 이게 인명 피해만 없는 이런 교전은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. 근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, 크림반도에 발사태세 미사일을 배치했다, 뭐 이런 뉴스 있고요. 서방 동맹과 뭐 러시아의 어떤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, 모르겠습니다. 이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너무 희망회로인가 싶기는 한데,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까지,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. 미국은 뭐 전 세계 뭐 1등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쳐도, 뭔가 이렇게
강대강으로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나? 아무리 이제 러시아 푸틴이라고 해도,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전운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까지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얻은 거거든요.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방어를 했고, 가스값도 많이 올랐고, 석유값도 많이 올랐고, 물론 이제 뭐 석유가 오르면은 미국도 좋은 거고,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 긴장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. 이 줄다리기 상태를. 얻을 거 지금 다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라도 실제 전쟁 침공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얻을 거보다는 잃을 게 많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분명한데, 야, 이렇게까지 갈까? 싶은 거죠. 근데 또 푸틴이라서 모르겠는 것도 있는 거고, 애매한 상황입니다. 애매하기보다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뭐 그나마 좋은 뉴스가, 근데 뭐 지금 뭐 마크롱도 약간 뭐 지금 세된 상황이라 체면을 많이 구긴 상황이죠 지금. 뭐 20일 날 뭐 전화회담 하기로 했고, 협의안을 강구하기로 했다. 뭐 이런 뉴스 있었고, 뭐 진짜 실제 전쟁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그 누가 뭐 알겠습니까?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,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예전에 그 이제 뭐 아프간 전쟁 때도 전쟁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내리다가 오히려 전쟁 시작하고 나서는 반등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, 항상 그렇듯이 이 악재라는 것은 우려감 속에서 이 불확실성,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고 하락의 이유가 되는 건데, 결국은 이제 뭐 이 악재라는 것은 소멸이 뭐 그러니까 희석이 되면서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고, 악재가 이제 실제로 발생이 되면서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 인상 할 거라더라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막 계속 안 좋다가 실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, 전쟁이 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다가 뭐 혹시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뭐 미국과 뭐 러시아 뭐 서방대 러시아의 조금 뭐 격한 그러니까 그런 뭐 전쟁이 아니라 정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의 어떤 뭐 내전정 국지전 정도는 뭐 하루 이틀 출렁거림으로 끝나고 오히려 시장은 뭐 반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, 오히려 지금 가장 두려운 거는 이 상태가 장기화되는 게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좋게 당연히 결론이 빨리 좀 나면 좋을 것 같은데, 이대로 장기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 좋을 수 있다. 뭐 이거를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이 뭐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이 30%라면 대응이 70%인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당연히 뭐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대응 전략이 딱히 필요가 없을 테지만, 이제 안 좋게 흘러갔을 때는 결국에는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합니다. 대응에 대한 어떤 라인이 이 전저점을 깰 때, 뭐 종가상 이탈하면은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일 거고, 장중에도 뭐 살짝 이탈하는 게 아니라 외인 매도가 거세게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투매 형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쌍바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N자 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, 이 전저점을 이 지지받았던 구간을 깰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깬다면은 뭐 800에서 한 요 정도까지는 추가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뭐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봐야 800 정도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, 아무튼 시장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방산주는 뭐 관심 종목 드렸던 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. 2월 18일 날 무료 리딩 종목으로 드렸던 게 에너토크를 제가 이제
원전주들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만 해도 대장주인 에너토크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. 그래서 1일차 저점 구간이 뭐 13,000원 요 구간으로 한번 매수가를 주면 매매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너토크를 13,050원에서 12,800원 요 매수 타점을 제가 이제 드린 거고, 미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매수 타점을 저는 충분히 줄 거라고 봤는데, 와, 얘가 버티더라고요. 이 모습을 보면서 원전주가 앞으로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, 그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뭐 아쉽긴 했습니다. 매수가를 안 줘서. 만약에 매수가를 줬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. 7%든 8%든. 에노토크는 뭐 매수 타점을 안 줬으니까요. 얘는 뭐 지우는 걸로 하고, 테마주들 한번 살펴보고 이따가 또 리딩 종목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전쟁 테마주는 뭐 뉴스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, 급락할 수도 있는 거라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. 전쟁 테마에 대해서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,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뭐 푸틴의 절친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래서 얘네는 이제 장중에 보다가 장중 단타 정도로만 앞으로는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오버나잇을 하는 것은 물론 잘 들어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크지만 잘 들어맞지 않았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 감당해야 될 리스크도 좀 너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은 뭐 장중 단타로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중에서 GSE랑 빅텍 정도가 흐름이 괜찮아 보여요. 대장은 당연히 GS이고요. 중앙에너비스, 뭐 미래생명자원, 한국석유, 단조, 뭐 퍼스텍, 얘네들이 생각보다 좀 힘이 없다라는 느낌 좀 많이 들었고, 대장인 GSE, 그리고 차트적으로 조금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애가 이제 뭐 빅텍 정도. 그래서 요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윤석열 테마주들이 금요일은 이제 뭐 주도 테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등주가 승일이었고 2등주가 원래는 히림이었는데 대원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1등주는 승일, 2등주이자 약간 이제 주도주 느낌은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대원전선,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, 히림까지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대원전선이랑 히림은 또 언제 엎치락 뒤치락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이고, 근데 일단은 뭐 요 부분이,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좀 했잖아요. 그래서 결국 이제 단일화는 결렬이 되었습니다. 이 부분이 뭐 이제 얼마나 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지, 뭐 일단 뭐 월요일장 봐봐야 되겠지만,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혹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이 돼서 뭐 하루 이틀 눌림은 나오더라도 어쨌든 3월 9일 이제 대선 투표까지는 충분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, 윤석열 테마주는.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이제 이번 정치 테마주들의 어떤 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. 어떤 테마주에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고 정치 테마주 하면은 딱 이렇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참 이번 대선만큼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지 않았던 적도 없는 건 같아요.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뭐 너무 앞당겨져서 예전에 뭐 이낙연 테마든지 이재명 테마, 윤석열 테마, 뭐 홍정욱 이런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, 뭐 인맥주들은 어느 정도 할 부분은 좀 했다라고 보고요. 인맥주들은 이제 3월 9일 날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거의 이제 재료 소멸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, 그렇다면은 대선주가 진짜 이대로 끝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해봤을 때 정책주가 너무 안 움직였다.
그렇다면은 이대로 진짜 끝날까? 원래 우리가 항상 대선을 앞두고 뭐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다가 대선을 이제 뭐 투표 결과 나오면서 재료 소멸이다라고 봤다라고 하면은 인맥주들은 아마 재료 소멸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정책주들은 반대로 지금까지 역사랑 조금 이렇게 반대가 되면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정책주들이 또 이렇게 큰 시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정책 관련주들, 이재명 후보의 정책 관련주들을 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, 저는 정책 테마주들이 당선되고 나서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건 원전주들은 누가 당선되던 간에 뭐,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,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원전주들은 훨씬,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. 그랬기 때문에 원전주이면서 윤석열 뭐, 관련주인 대원전선이 힘을 이렇게 좀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? 뭐,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, 당연히, 대선 투표 전까지는 인맥주들 보시고, 대선 끝나고 나서는 원전주들의 흐름, 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전주들 좀 괜찮아 보입니다. 향후, 모멘텀에 있어서요. 그래서 먼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한전 기술도 괜찮았고, 그래도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대장은 에너토크,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진파워도 얘네들도 좀 대장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, 다, 좀 보셔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, 도대체가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이제 키트주들인데요. 지금 이제 뭐 신규 확진자가 10만을 이제 뛰어넘는 상황이 왔고, 근데 그런 와중에서 거리두기는 조금 완화가 됐죠. 10시로 조정이 좀 됐고, 전 세계는 뭐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마스크까지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죽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뭐 PHC나 EDGC나 이런 애들이 움직여 준다라는 거,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된다라는 거. 이런 것들은 또 키트주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거래대금도 좀 쌓여주고. 이런 와중에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휴마시스입니다. SD 바이오 센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버리고, 그나마 지금 수젠텍이랑 휴마시스가 흐름을 좀 유지는 시켜주고 있는데, 휴마시스는 요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이렇게.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돌리면 거의 지금 쓰리 바닥이잖아요. 내일 만약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박스권 하단까지 갈 수도 또 있고,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박스권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때는 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일단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저점을 일단 깨지 않고 흐름을 가져가면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번 기대를 가져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, 어찌됐건 휴마시스가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느냐 이탈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키트주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확진자 수 이런 부분으로는 좀 뭔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. 뭔가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이랄지 좀 뭔가 다른 뉴스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. 아무튼 휴마시스가 박스권을 돌파할지 이탈할지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재택치료 쪽은 산소 포화 측정기 쪽은 좀 잘 모르겠고요. 재료가 앞으로 모멘텀이 얼마나 될지. 그나마 뭐 해열제가 약국에서 뭐 품절 있는 정도가 재료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원제약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흐름이 일단은 유유제약도
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눌림목 찍고 다시 한번 최근에 뭐 제주맥주처럼 눌림목 왔다가 제주맥주도 뭐 아직까진 눌림목 상황이군요.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내러 갈 수 있을지. 근데 메디아나는 좀 모르겠어요. 얘는 산소포화 측정기 재료라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바이오톡스텍이 투자사 아리바이오가 세계 최초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미 FDA 3상 준비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가 좀 나와줬고, 일동제약이 시비 때문에 이때 급락이 있은 다음에 이대로 죽으면은 끝이라고 봤는데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. 이렇게 되면은 얘도 또 수상해지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이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근데 얘는 어찌됐건 지금 재료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. 4월 뭐 상반기 안에 출시한다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흐름 만들어 가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도 좋죠. 인터파크가 241선, 121선이나 241선에 좀 안착하는 흐름으로 가고, 그러다가 시장 좋을 때 한 번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TJ 미디어도 저항대 구간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보시면 맞고 떨어진 구간, 맞고 떨어진 구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있죠. 요 구간이거든요. 꼬리 빼면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금요일날 종가를 여기다가 딱 가져다 놨습니다. 맞고 또 하루 이틀 밀릴 수도 있겠지만 뚫어주는 흐름으로 가기 위한 그림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시장만 받쳐준다면,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고, 최근에 한번 멘트 드렸던 기산텔레콤 이날 방송 끝나고 야 이거를 종가를 여기다 딱 갖다 놨다 그러면은 다음날 갭 띄우면은 가겠다라는 의미 아닐까요? 그렇게 한번 멘트 드린 적 있는데 요날 기산텔레콤이랑 좀 뭐 비슷한 차트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네, 인터파크랑 TJ 미디어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, 화장품주들은 바닥권에서 시세가 좀 많이 일단 좀 낮긴 해서 뭐 눌림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그 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마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, 베셀이 대장이었는데 얘를 요 타점에는 매수가를 제가 한번 드려봐야겠다라고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름이 좀 최근에 무슨 글에서 본 것 같이 낯설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3월 되면은 상패 시즌, 관리 종목 시즌이 오는데 법인세 차감전 사업 손실률 50% 이상에 좀 걸려가지고, 물론 뭐 하루 이틀 3일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겠죠. 근데 악재 있는 걸 알면서도 단타로 하니까 뭐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몇 프로짜리 이렇게 짧게 짧게 먹다가 뭐 딱 한 번 그 재수 없는 경우에 당해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했죠. 근데 만약에 제가 드린 매수 타점에 만약에 이제 샀으면 뭐 수익은 받겠네요. 한 10%, 9% 가까이 반등이 나왔었고, 얘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주류 애들도 1차 상승 후에 눌림목 구간이고요. 아마 한 번은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싸이월드 관련주들도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뉴스도 좀 있고요. 21일날 뭐 베타 서비스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, 이제 구글 뭐 앱스토어에다가 앱 심사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뭐 2개월 넘게 지금 통과 안 된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얘네들은 시세가 한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은 해먹고 나오겠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공략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테마는 뭐 요 정도. 그 다음에 2월 21일
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 얘네한테 어떻게 뭐 작용할지는 악재로 얼만큼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승일은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. 갭 하락 시 매수 금지 하고 1차 15,700원 에서 15,300원 그 다음에 대원전선 1차 그러니까 승일이랑 대원전선 요렇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 2,200원 에서 215 윤테마주 두 종목 요렇게 얘는 이제 1등주고요. 대원전선은 약간 이제 뭐 주도주 느낌? 그렇게 해서 두 종목 매수타점을 드리면서 오늘 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